안녕하십니까.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강경미입니다. 이미진. 반갑습니다. 네, 이미진 선생님, 오늘 우리가 왜 다시 모인 건가요? 네, 저희가 알코올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2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개소 기념식 보셨나요? 저희가 방송 유튜브 조회수 300회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었는데요. 무려 543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공약 이행을 위해 저희가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의 현장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며 회원분들과 유관기관 종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김성곤 센터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알코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청 후 뵙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시민이 한잔하면 기분 좀 나아지겠지.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습관적 음주와 상습적 블랙아웃, 당신의 삶 전체를 지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술은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일상을 지워버리는 습관은 이제 그만.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상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며칠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KNN 채널 5번을 통해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광고가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TV에서 광고를 보지 못한 분들은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김성곤 센터장님과 연결하여 함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지난 7월에 이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계신 회원 및 지역 주민, 유관기관 실무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300조회수가 넘으면 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무려 500조회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깊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질병 관련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지난 7월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선보였는데 어떠셨나요? 예, 지난번 유튜브 할 때는 녹화가 아닌 생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들 모두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좋은 방송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첫 라이브 방송이라 많이 떨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주변 반응도 정말 뜨거웠고요.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이어 지금부터 알코올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2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유튜브 2탄은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식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SNS로만 진행하다 보니 20, 30대 분들의 참여도가 참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0, 30대 분들은 술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 마실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많이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직원분 중에서도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어떤 신호인가요? 네, 알코올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두 가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빨라지거나 뒤에 있는 효소의 분해가 느려지면 가운데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얼굴을 붉게 만들거든요. 이걸 에이시안 플러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실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은 가능한 한 붉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나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경고의 신호이니 최대한 음주와 멀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음 후 구토하는 증상은 위험한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과음 후 구토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음 후 구토 괴로울 것 같은데요 하시지만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문에 보면 대학교 1학년들이 과음 후 구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인체는 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결국 그 위장보다는 소장이 알코올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위장 내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또는 위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식도로 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과음 후에 구토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장에도 좋지 않고 또 구토로 인해서 식도에도 출혈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요, 이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과음해서 구토를 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험한 증상입니다. 네, 구토하지 않도록 적당히 주량만큼만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역시 음주 후 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술 먹고 다음날 엄청 피곤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음주 후 피곤하고 머리 아픈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피곤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내용으로 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제 술이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간이 주로 피곤함을 덜어주도록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피곤하다면 간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해독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물질을 해독하더라도 술을 해독한다고 굉장히 바빠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요? 어떤가요? 하는 부분은 젊으셨을 때는 과음을 좀 하시더라도 피곤을 덜 느끼시지만 나이가 드셔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곤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피곤감을 느끼신다면 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검주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무튼 피곤한 것은 좋은 증상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술이랑 커피를 같이 마시면 안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특히 뭐 술 마시기 전에 초코우유를 먹으면 안 취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술과 다른 음료의 조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술과 카페인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앞선 질문들은 건강에 좀 나쁜 질문들이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건강에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술은 뇌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커피는 뇌 기능을 각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카페인을 하면 이게 약간 상쇄되는 기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위장에 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알려져 있듯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같이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물질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술과 카페인의 관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술과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술 마시면 폭식이 너무 심해요. 안주 없이 오로지 술만 마시면 진짜 살이 안 찌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건강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폭식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살이 안 찔 정도로 술을 드시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알코올 중독까지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분들이 대개 체중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술은 드시면 여러분들 열이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가짜 에너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금이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드시고 계실 때만 에너지가 있으시고 그 술이 사라질 때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술을 드실 때는 배고픈 것을 잘 모르시다가 술이 기가 떨어지게 되면 배가 고파올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왜 이게 살이 빠지냐면요. 술만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체중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술로서 체중 뺄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네, 술만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이번 질문 역시 앞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고 배는 안 고픈데 집에 귀가해서 간식을 많이 먹는 건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냥 식탐인가요? 네, 질문에서 정말 궁금함이 느껴지는데요. 많은 이들이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배는 부른데 굳이 더 먹게 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술이라는 것이 가짜 에너지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론이 우리가 대뇌 보상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술도 작용하고요. 담배, 커피, 요즘은 탄수화물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술을 적게 마시게 되면 커피가 당기든지 또는 술 하실 때 담배가 당기든지 이와 똑같은 원리로 술기가 떨어질 때 되면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자체도 당기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살은 찌겠죠. 이런 점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용 때문에 자꾸 먹게 되는 거였네요. 자, 다음은 숙취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네, 숙취라고 흔히 알고 있는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림 같은 것들은 타이레놀 대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요? 약 없인 낫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숙취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숙취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숙취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도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숙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 숙취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이게 술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불순한 물질들이 숙취를 일으킨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은 후보 물질은 몇 가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뭐라고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경험상에 의하면 어떤 분은 와인으로 숙취를 많이 느끼고 어떤 분은 소주로 숙취를 많이 느끼고 체질과 개인적인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취에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대정적 요법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정적 요법이라는 것은 원인 치료보다는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두통을 해결하는 약을 드시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어쨌든 해당되는 숙취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술을 적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드셨다면 휴식과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또는 이제 두통이 있으면 두통에 관련된 약을 좀 드시고 쉬는 것이 숙취 해소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타민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특히 B1 같은 비타민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숙취 해소를 위한 방법보다 항상 본인에게 맞는 적정 음주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숙취에 이어 이제는 해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 해장을 위해서 먹는 술, 진짜 해장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에서 정말 궁금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해장이 뭡니까? 해장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뇌의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몸에 또는 마음으로 좀 불편한 걸 느끼신다면 아침에 술을 드시면 마취 효과에 의해서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간이 바빠지죠.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근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침에 술 드시는 분들이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술을 드시고 한 6시간에서 8시간 지나면 알코올 금단 증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술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는 것 아닐까 의심을 받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침 술, 저는 개인적으로 낮술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좀 아침 술, 낮술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술 주의하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술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해장술은 해장이 아니라는 점 마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단골 질문 타임입니다. 지난 1탄에서도 나왔던 질문들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그만큼 중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센터장님 예상되는 질문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질문 주십시오. 자, 그럼 단골 질문 첫 번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진짜 알코올성 치매가 있나요? 예상했던 질문인데요. 센터장님도 예상하셨나요? 다시 한번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코올성 치매라는 질환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주로 인해서 뇌신경 손상이 발생되고 결국 치매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실제로 알코올로 치매가 발생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발생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경이 알코올로 인해서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이 죽게 되거든요. 제가 심지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주 한 잔에 신경 300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알코올은 신경을 확실히 손상시키고 신경을 사망케 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도 음주가 치매를 유발하는 그 기전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따라서 술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되면 이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일까요? 예방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 필름 끊기시는 분들은 더욱더 긴장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에도 이미 한번 설명이 됐는데요. 호두가 새로 나온 호두는 기름지고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호두가 굉장히 오래되면 기름기가 전혀 없고 쪼그라들어가 있죠. 치매가 생긴 분, 알코올성 치매가 생긴 분들의 뇌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코올성 치매는 음주로 인해 뇌 손상이 오고 신경도 망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 인기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네, 바로 술과 수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온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술을 먹으면 불면증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도 드렸고요. 또 의과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낸 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 잠에 들기까지의 시간은 술이 짧게 만들어서 잠이 빨리 오는 듯이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잠을 깊이 못 자게 만들기 때문에 잠의 그 퀄리티는 좋지 않아지거든요. 아마 과음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새벽녘에 자주 깨거나 깊이 못 자거나 꿈이 많아지거나 다음날에 피곤하거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국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술이라는 것은 약간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관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 잔으로
잠을 주무시다가 나중에는 점차 술을 늘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불면증이 있음에도 술을 계속 드시게 되는 그 상태가 중독으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술이 없이 잠을 자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저희 센터나 술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찾으셔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히려 술이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 그래서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질문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벤트에 선정된 질문인데요.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는 횟수가 많은 것이 중독인가요? 양이 많은 것이 중독인가요? 라고 사상구 학장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땡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알코올 중독의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은 횟수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의 전 세계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있거나 지방간이 있음에도 술을 드시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이 생겨 있는데도 술을 드시거나 또는 술로 인해서 약간 답답해지시거나 하시는데도 술을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경우가 알코올 중독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개 초기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설문지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냥 이번 기회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으로는 필름 끊기시는 분들은 이미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벌써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과 횟수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보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횟수가 잦으면 간 손상이 많이 생기고 하루에 드시는 양이 많으면 뇌 손상이 많다. 그다음에 어쨌든 드시는 양으로 심장에 손상이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나 횟수보다는 내가 어느 장기나 다른 심리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알코올 중독은 횟수나 양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음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술을 계속 드시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나친 음주가 아니면 보약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약술로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러한 속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술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약술. 글쎄요, 저는 술이 약이 아니고 항상 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술을 마시는 횟수가 많으시면 간에 손상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를 상당히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 내과에서 권유하기로 술을 한 잔이라도 드시면 한 이틀은 쉬는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일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구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매일 한 잔만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술은 습관성이 있어서 매일 한 잔 드시다 보면 두 잔이 드시고 석 잔 드시고 나중에는 한 병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쎄요, 좀 주의해서 이것은 해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횟수와 양도 조금 조절하셔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은 안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술은 보약이 아니라는 점, 지나친 음주는 언제나 몸에 해롭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적정 음주량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맥주 반 잔만 드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적정 음주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소주 한 병, 두 병을 드셔도 전혀 술이 세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간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음주라는 것은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필름이 안 끊기도록 드시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권유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필름 끊기는 상황이 생기시면 술은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굳이 그래도 가르쳐 달라. 미국에서 모더레이션 드링킹이라 해서 이게 중간 음주로 권유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소주 한 병 정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한테 말씀을 주십사 한다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개개인마다 건강 음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술을 마셔서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음주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음주량 모두 잘 기억하셨나요? 네, 오늘도 올 한 해도 다 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모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적정 음주량 잘 기억하셔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 모두 숙지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들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센터장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번과 질문이 확연히 좀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근데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또 드실까 봐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차를 잘 생각하셔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음주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센터장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가 존재하거든요. 중독이 아니신 분들은 건강하게 음주를 즐기시기 바라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의 존재 이유는 술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는 그럴까 위험하신 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잘 이용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또 저희 센터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진정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부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곤 센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난 1탄에 이어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알코올,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